어떻습니까? 요즘에 힘드시죠? 죽을 것 같다고요? 이거 참.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얼굴에 살이 붙어가지고 부은 건가? 괜찮아요. 안 죽어요. 뭐 다 힘든 시기니까 좀 견디시고 8월까지 어쨌든 뭐 7, 8월달 문제 집어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꼭 함정 체크해 올라오셔야 돼. 그래야 뭐 과정이 족지계 백서는 다 거의 다 남은 주가 6주인데 9월 넘으면요 족지계 백선을 다 먼저 정리하고 실전 모의고사가 3주부터 진행되는데 공시법만 실전 모의고사 3회 진행하고 마지막에 그 족지계 정리합니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 하고 나오시면 대부분 과목이 족지계 백선에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다른 학원은 타 학원들은 뭐 가보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 진행해버리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전체의 문제거든. 전체 범위. 8월까지 단원별 문제풀이 하다가 전체 모의고사 하니까 이게 적응을 못해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좀 푸는데 뒷부분은 손을 못 대니까 또 점수도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공시법은 시간표가 좀 그래가지고 통일시키면 좋은데 어쨌든 공시법 빼고 나머지 과목은 족지계 백선해서 8월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총정리하고 셋째 주부터 실전 모의고사반 9, 10월 자료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돼. 그 이제 가지고 계실 자료는 다 버리셔야지. 기본서 버리시고 나머지 모의고사 안 푸신 거 다 버리시고 요약집은 참고서 삼아 놔두시고 특강 자료 있죠. 특강 자료가 다른 학원은 다릅니다. 급이 보시면 급수가 다릅니다. 급수가 뭐 중개사법이나 이런 과목은 뭐 거의 똑같겠지만 어쨌든 급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보실 문제는 특강 자료부터 9, 10월 자료입니다. 9, 10월 자료를 믿고 하시면 돼. 난이도가 모의고사보다는 쉽진 않아요. 9, 10월 자료. 왜냐하면 막 일부러 틀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최근 판례 같은 것, 개정법 같은 것 그런 것 과목별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는 거 아시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가 113페이지. 협회부터 하면 됩니까? 협회 했어요? 협회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면? (126종요) 17번부터? 선생이 다른 건 아니죠? 야간반 선생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야간반은? 기억은 납니까? 그러면 행정 처분하고 다 기억납니까?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세 가지가 있다. 처분에는 뭐하고 뭐가 있고 취소와 정지가 있고 질서벌은 과태료 처분, 형벌은 징역형, 벌금형. 행정벌 하게 되면 행정질서벌에 행정벌 들어가 있죠. 행정형벌에 행정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행정벌 하게 되면 뭐하고 뭘 말한다?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처분과는 똑같은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누구만이? 등록관청의 시군구청장만이 뭘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뭘 정지하고? 업무 정지. 개공이 중개의뢰인 중개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사고 치면 얼마? 손님과 관계없는 것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손님과 관계있는 것은 소위 중개 업무와 관계있는 것은 뭔데? 업무 정지인데 한 개는 500만원 바뀐 게 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그건 500만원. 그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누구만이? 조선 천지가 시도지사요.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뭘 취소하고? 자격을 취소하고. 그 남이 틀렸다고 막 고사하게 웃으면 나중에 칼침 맞아요. 칼침이 다른 칼침이 아니고 눈총 맞아 죽는다. 눈총 맞아가지고 온 등에 총 자국이 온 천지겠다. 뭐 요즘에는 뭐 웃을 일이 있어요. 서로 니 못하는 거 내 속으로 웃고 그렇죠. 사람 위안이 공부할 때 위안이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아 나하고 비슷하거나 하면 위안을 삼고 나보다 좀 못하네 하면 억수 좋아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 또 다릅니다.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는
기존에 봤던 KTC 문제가 아니고 KTC 문제가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회사 신뢰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뺐어요. 박문광 문제가 좀 좋아가지고 박문광 문제를 보기로 했어요. 문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좋아요. 전체 범위를 공부하기 딱 좋아요. 난이도도 기출문제 수준이고 좋아요. 그런데 점수가 막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점수에 신경 쓰시면 안 되고. 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어떤 시도이사? 교부한 꼭 나와야 돼요. 사무사만 돼요. 뭘 취소하고? 자격 취소. 소공에 대해서 뭐? 소공에 대해서 뭐? 자격 정지. 자격 취소받으면 정 반납해야 되겠네.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과. 공인 중에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또는 분실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누구만이? 교부한 시도이사만이 얼마? 100과.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누구만이? 국장만이. 뭘 취소하고?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꼭 구분하시고.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는 절대 취소하고 임의 취소 두 가지 나눠지고, 그 지문에 나오는 것은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운영규정 위반했다. 얼마? 500과. 누구만이? 국장만이. 누구에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뭘 취소하고? 지정 취소. 얼마? 500만 원.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시도지사. 연수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 2년마다. 누가 받고? 개공, 소공은.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인 개공, 소공에 대해서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몇 개월? 2개월 전까지 통지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누구만이? 시도지사만이. 두 사람. 개공, 소공에 대해서 얼마? 500만 원. 그게 가장 기본이요. 형벌 대상자는 개공,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뿐만 아니고 아닌 자도 형벌 대상이다. 개공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아닌 자 하면 많잖아요. 아닌 자 유사명지. 양수 대여받은 자 아닌 자죠. 아닌 자 표시 광고하면 다 형벌 얼마? 1-1. 무등록 중개업자도 개공이 아니죠. 형벌 얼마? 조선 천지가 또 이렇게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저기요. 3-3 안 웃네. 여기 틀리니까 겁이 나나. 여기서 틀리면 여기 막 웃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무등록 부무 딱 직상 탈 때 무가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얼마? 3-3.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까지만 물으면 3-3.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3-3이죠. 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 이용하는 것은 7금지요. 알면서 나오면 7금지니까 그건 1-1. 무등록 중개업자까지 물으면 3-3. 구분하시고. 여기 적은 기억나죠? 그렇게 적었어요. 취소할 때 청문해야 한다. 정반납하라. 등칠반 이렇게 했죠? 보이죠 이게? 여기까지 적었거든. 여기 뭘 적었나 하니까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할 때 폐업 신고 전 재등록 폐업기간 나오면 승계조항이죠. 등록 관청 바꿔놔도 승계돼요. 종별 바꿔놔도 승계되고, 폐업 신고 전 이중 소속했다. 개공이 폐업 신고 전 이중 소속. 제재가 뭐? 행정처분이 뭐? 절대 취소죠. 그러면 폐업 신고 전 이중 소속 위반 행위한 것이 있죠. 제재를 절대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했죠. 폐업 기간 거치고 재등록 받아 나왔죠. 누가 재등록 개공은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이중 소속 위반 행위로 인하여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인데 업무 정지하면 안 돼요. 절대 등록 취소 사유이면 등록 취소할 수 있게 나와야 되고,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업무 정지가 있다면 업무 정지 나와야지. 업무 정지 사고 전에 등록 취소하면 안 되고. 요거 유의하셔야 돼.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했다. 주어지면 폐업 기간 주어지면 승계 조항이구나. 3년 초과 주어지면 누구에게? 재등록 개공에게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또 업무 정지 당연히 못 하니까 합쳐서 뭐? 등록 취소 못하고 업무 정지 못하니까 행정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폐업 기간 주어지면 승계조항이거나 우리한테 물을 게 3년 초과인가 1년 초과 이걸 구분해서 3년 초과이면 지문이 두 개요. 행정처분할 수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폐업 기간이 1년 초과 주어지면 뭐만?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승계조항은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관계고, 두 번째는 피업 신고 전 업무 정지 처분받은 효과, 과태료 처분받은 효과다. 그 말은 뭐요? 위반해서 처분 다 받은 것은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 그래서 사무소를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하게 되면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 며칠? 10일.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이죠. 뭐 한때 며칠 내에 뭐 하라는 절차 아니야. 그 사무소 이전한 때 며칠? 10일 이내에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령이죠. 어디 가서 신고해야 한다? 후죠. 그 후 등록 관청에 신고할 때 두 가지 가져왔다. 뭐? 등록증하고 사무사업과 증명서를 가져오면 서류는 종전에 남아있네. 이 사람 모르죠?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게 관련 서류 송부 요청하죠.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송부하죠. 송부할 때 여기에서 사고 친 것이 있다 없다? 최근 몇 년간? 1년치만 넘긴 이유가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만 승계되기 때문에 이전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에 송부하는 서류는 최근 몇 년치만 1년간 행정처분한 것만. 그죠? 업무정지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업무정지는 네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 업무정지는 시효제도가 있다 없다?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다. 사고 쳤죠? 민원 접수가 안 됐어. 폐업했어요? 안 했어. 그냥 일을 하고 있다고. 업무정지 사고만 쳤다고. 몇 년 지났다고? 3년 경과한테 할 수 없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테 할 수 없는 것은 뭐? 업무정지. 업무정지 3년 이거밖에 없어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언제부터? 처분의 효과.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 폐업기간 1년 초과이면 뭐 할 수 없다?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준 기간, 자격정지 기준은 어디 정하고? 각종 기준은 원칙 어디인데? 대통령령인데 과태료 부과 기준, 등록 기준, 사무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인데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이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6개월, 3개월 정해져 있죠.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가중해도 최대 몇 개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한 때? 3년의 경과한테 할 수 없다. 요건 시효전이니까 3년. 업무정지 3년 밖에 없어요. 그럼 폐업기간 1년 초과 조지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나오면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가중 나오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나올 땐 최대 몇 개월? 6개월 초과할 수 없으니까 질병, 요양, 징집이병, 취약 등의 사유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 6개월 초과 휴업. 제재가 뭐? 6개월까지가 업무정지 최대임이에요. 6개월 초과 휴업이니까 제재가 임의적 취소.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기억이 나시네. 문제 풀어봅시다. 내일 특강이죠. 들을까 말까 하시는 분은 들으시는 게 맞아요. 들을까 말까 하시는 분은 물어보라. 언니야 들어야 되나? 언니 몰라요? 언니한테 묻지 말고 결정하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결정을 못 하시면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특강 자료 나오면 요약지 버리셔도 돼. 특강 자료에 개정법 다 반영되어 있고 하니까 자료 특강 접수하신 분 계시죠? 오늘 보실 것 같으면 오늘 받아가시라고 해. 특강 자료. 무단 복사 안 됩니다. 무단 복제 안 됩니다. 책을 보니까 기본서를 복사하시는 분도 계시대. 기본서. 그 두꺼운 책을. 비용이 비슷해요. 복사집에 가면. 작년에 그걸 많이 봤어 제가. 문제집도 복사하고 요약집도 복사하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대한 기본은 아닙니다. 그거는 책 쓴 사람한테 기본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요. 복사가 범정인지를 모르고 그냥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또 피는 거 있잖아요. 그 선생님 볼 때는 기본이 별로 안 좋아. 오히려 저한테 파일을 달라 그래요. 한 개를. 에? 진짜로 파일을 드리지 않게 복사 한 개 해달라 그래 그냥. 그게 나. 내일 특강 들으시는 분은 7시 10분까지. 그건요 10월달에 아침에 해드릴게. 아침 일정가 새벽에 잠 없는 분 아침에 4시까지 4시부터 해달라면 4시부터 해드릴 테니까 그건 아침이고. 왜냐하면 보통은 특강이 6시 전후에서 끝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도 때문에 1시간이 늘어난 거야. 어쨌든 간에 뭐 차원에서 먼저 했는데 차원에서 실패했어요. 제가 수업을 실패했다고. 수업을 했는데
토지거래 이제 어려운 부분 행정처분 용어부터 해가지고 뒷부분을 먼저 한다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에서 1시간 반이 갚은 거야. 그 앞부분에 이제 용어의 정의부터 뒷부분 해야 될까 앞부분 해야 될까 아니요? 대충 하는 거지. 그 이제 앞부분 듣고 싶은 사람은 이제 오늘 내일 하면 목차를 이제 수정해 한번 경험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분까지 정리하고 행정처분하고 좀 어려운 거 부동산 거래 정리하고 앞부분 갔다가 끝내고 여기까지가 33개 4개 아니야?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경매만 할 거예요. 그러면 한 7시 한 10분 15분 될 거야 아마. 컨디션 좋으면 뭐 대답이 컨디션 좋으면 7시에 끝날 수 있는데 7시 전에는 안 끝날 겁니다 아마. 그 약속을 하셔도 8시 이후에 하시라고. 예? 약속 잡으시면 계신다고. 자 17번 다음은 폐업신고 전 위법행위. 폐업신고 전 밑줄 나오면 승계 나와야 되겠네. 그죠? 승계 동그라미. 승계는 예외가 있다. 폐업신고 전 지위는 예외가 없죠. 종별 달리 하든지 등록한 청 달리 하든지 승계됩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 몇 번이요? 폐업신고 2번부터 봅시다. 폐업신고 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를 행한 밑줄. 행한 그 다음에 행한이 밑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밑줄 하시라고. 행정처분의 효과. 행한 괜찮아요. 밑줄이 괜찮아요. 예. 폐업신고 전 어떤 처분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한 효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 핵심 표현이 처분의 효과 나오면 언제부터? 그러니까 1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갈수록 언제부터 앞에 기산점이 중요해요. 폐업일 이렇게 하면 되고 처분일 몇 년? 1년. 틀린 부분 아시겠죠? 3년 아닙니다. 1번 개공 폐업신고 후 밑줄 다시 등록했다 재등록했다 나오면 언제의? 폐업신고 전 지위를 승계한다. 예외가 있다. 예외 없다. 적으시고. 그러니까 기초문제에 한번 나왔던 것이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재등록했다. 승계된다 안 된다? 승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 3번 재등록 개공 폐업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때 뭘 고려해서 빼줘라? 폐업기간이 얼마인지 폐업 사유는 뭐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 말은 빼줘라 그 말이죠. 지문에 관항 나오는 것이고 4번 재등록 폐업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폐업신고 전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면 폐업기간 얼마? 3년 초가 주어지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5번은 둘째 줄 폐업기간 1년 초가 주어졌네. 1년 초가 주어지면 뭐 할 수 없다?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정확하게 하려면 5번 질문은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기간 1년 초가 주어지면 업무 정지할 수 없다 해야지 행정 처분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행정 처분 안에는 등록 취소가 들어가니까요. 근데 4번은 맞다고. 4번은 폐업기간 3년 초가 주어지면 등록 취소도 못하고 업무 정지도 못하니까 행정처분할 그건 맞지만 5번은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업무 정지 위반 행위였다. 그러면 업무 정지할 수 없다. 폐업기간 1년 초가 주어지면 행정처분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틀린 게 2번이기 때문에 답을 5번 고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가장 틀린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만약 공법이다. 공법은 아무래도 중개사법보다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애매한 지문인데 그걸 찍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밑에 더 틀린 질문, 더 확실하게 맞는 지문이 있으니까 공법 같은 지문을 다 읽는 연습하세요. 확실하게 이걸 맞다 하면 확실한 지식 같으면 찍어도 되지만 애매하다 하면 밑에 지문을 덜 거셔야 돼. 우리 과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객관식에서 특히 가장 틀린 것, 가장 옳은 게 이걸 물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신청 들어가도 이건 2번 정답이기 때문에 5번 안 받아준다고 말입니다. 유의하시라고. 정확한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폐업기간 1년 초가 주어지면 행정 처분할 수 있다면 안 되고 뭐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그렇게. 시간이 남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9시월 과정 잘 거치시고 9시월 과정 거치시면 처음에는 저쪽 실전 모의고사는 50분 더 읽고 40문제, 두 번째는 45분, 세 번째 시험은 40분. 우리 과목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시험 마지막 볼 때는 30분, 35분 지나면 다 거의 몇 분 빼라고 다 밖에 놀고 있어요. 그만큼 다 툭툭 지킨다 이 말입니다.
레알이요. 레알. 자, 18번 승계 밑줄 하시고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거 푼다 안 푼다고? 실제 시험 가시면 박스 문제는 만만해도 푸시면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개공이 재등록했다. 폐업 신고 전에 받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폐업 신고 전 과태료 처분의 효과. 폐업 신고 전 밑줄 처분받은 효과 언제부터? 그러니까 처분의 효과 밑에 처분 1 더하기 1년. 그죠? 과태료 밑 자리에 업무정지 들어가 똑같아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처분 1, 1년. 폐업기간 3년 초가 주어졌네. 그러면 뒤에 재등록 개용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행정처분할 수 없다. 또 등록 그러니까 일단은 폐업기간 3년 초가 주어지면 먼저 나올 게 등록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가 행정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 맞죠? 세 번째 폐업 신고 전 개공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밑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1번과 똑같네. 언제부터?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 몇 년? 1년. 1번 3번 묶으시면 되겠다. 그죠? 첫 번째 세 번째 묶으시면 되겠다. 법인 대표자가 폐업 신고했다. 재등록했다. 폐업 신고 전 지위는 누구한테 승계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 개공이었을 때는 법인인 개공이 폐업 신고 전 지위는 누구한테만 재등록한 누구한테만 대표자에게만 승계돼요. 법인이었을 당시에 위반 행위한 것이 있다. 법인이었을 당시 처분을 받은 것이 있다. 이건 폐업 신고하고 재등록한 누구한테만 대표자에게만 행정 처분할 수 있다. 대표자에게만 언제부터 몇 년?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사원 임원 전원에게 승계한다면 안 돼요.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 지위를 누구한테만 승계? 대표자에게만 승계합니다. 대표자 지위를 승계한다.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도 법인의 지위는 누구한테만 승계? 대표자에게만 승계한다 이렇게 해야지. 법인 대표자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틀린 게 몇 개요? 첫 번째 틀렸나요? 또 세 번째. 그 네 번째도 정확하려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승계한다. 법인의 지위를 대표자에게 승계한다 해야지. 법인 대표자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재등록한 누구에게만 대표자에게 승계된다 그렇게. 법 조문을 보고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19번 행정처분 밑줄 뭐하고 뭐? 취소와 정지 옳은 것 행정처분 처분 뒤에 사유가 발생했다. 3년이 경과한테 할 수 없다. 지문이 주어졌네. 뭐? 사고 쳤네. 민원 접수 안 됐구나. 3년 지나버렸네. 할 수 없다. 뭐? 업무정지요. 행정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반납해야 한다. 행정처분 받은 자는 정반납해야 한다. 처분하면 안 되지. 반납은 뭐? 취소만. 응? 행정처분하고자 하는데 청문해야 한다. 행정처분하면 정지까지 다 포함되니까 청문 나면 취소하고자 할 때만 반납해야 한다 할 때 취소받은 자만 하듯이 여기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테 할 수 없는 것은 행정처분하면 등록 취소가 다 포함되어 버리니까 안 되고 뭐만? 그러니까 등록 행정처분 지우시고 업무정지만. 폐업 기간 3년 초과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요 질문하고 지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경과한테 할 수 요거하고 구분 못하시는 분 많다. 같은 3년인데 표현이 폐업 기간이 주어지면 아 승계 조항이구나. 그러면 단순화시켜서 폐업 기간 주면 아 승계 조항이구나. 우리한테 물을 게 3년 초과를 묻거나 1년 초과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3년 초과 주어지면 질문이 두 개 나오겠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행정처분할 수 없다. 폐업기간 1년 초과 주어지면 업무정지할 수 이렇게 하시고 폐업기간에는 말이 없이 사유가 발생했다. 3년이 경과한때 할 수 없다는 말은 승계조항이 아니고 씌워져 드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3년짜리가 사유가 발생했다. 폐업기간이 아니고 사고 쳤다. 사유가 발생했는데 몇 년 경과했다? 3년 경과한테 할 수 없는 것은 뭐만? 업무정지만.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되어지면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 꼭 구분하시라고. 2번 법인. 이건 뭐 2번 지문은 시험에 기출로 나왔던 것인데 법인인 개공에게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 업무 정지 명해야 한다. 이건 이런 지문이요. 지문이 한번 나오고 안 나온 건데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와는 별도로 분사무소별 뭐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분사무소별 업무 정지할 수 있고 맞죠? 지금 요 지문이 아니고 법인에게 그 말은 법인은 하면 어디를 말해요? 주사무소를. 법인의 주사무소, 법인에게 업무정지 명한다 그 말은 주사무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명한다고. 그러면 본점의 업무정지 기간 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분사무소별 따로 업무정지를 해야 문을 닫아요. 법인은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분사무소인 지점이 영업이 가능한 전제는 본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한도에서 영업이 가능하니까 여기 본점을 폐업 신고했다고. 여기 폐업 신고해야 됩니까? 자동으로 문 닫아야 돼. 본점이 업무정지 받으면 여기 별도로 업무정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업무정지 명하지 않아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 나와야 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별 뭐는 가능한데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 질문한 게 하고 법인에게 업무정지 명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 대해 별도로 업무정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2번은 그렇게 아시고 지우시라고 또 읽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분사무소별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 기출문제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나온 적이 없어요. 혼돈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업무 정지 때리면 분사무소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니까 별도 업무 정지 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고 지우시라고. 보지 마시라고. 이거 요즘에 예복습론으로 들으시고 오해 복습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복습에 7, 8달 문제지.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 읽고 올라오시라고. 이번 주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8월달 마지막 주죠. 기출문제 정리를 싹 하시라고. 다 하실 필요는 없죠. 민법 한 80%, 개론 한 70%, 공법 한 60, 70%. 60, 70%가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잘 못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야. 농지법 같은 나중에 9월달 하셔도 되고 10월달 하셔도 되고 60%, 70%, 중개사법 85%, 90%. 예? 등기법도 안 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 뒤에 등기 절차 같은 거. 그러니까 지적법 다 하시고 공시법 24명 중에서 한 80% 정도. 세법도 안 하는 거 있죠 지금. 그렇게 자기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기출문제 지문을 꼼꼼하게 봐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그 효과가 족집개별성 가면 자기가 보셨던 작년 기출문제에서 70% 그냥 수업 그대로 복습이요. 70% 이상이. 계속 70%는 계속 수업 듣는 거예요. 복습으로. 계속 이거 하다가 민법 같은 거 최근 판례나 같은 거 문제 변경된 거 있죠. 그런 거 좀 익히시고.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개정법이 있을 거 아니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대법원 규칙, 군데 좀 개정된 거 있죠. 그런 거 좀 추가하시면 돼. 왜냐하면 그건 작년 기출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집이 그래도 시중에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집이에요. 안정적이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9월달, 10월달 자료를 봐야 되니까 기출 문제를 정리를 좀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 보세요. 분사무소 나가게 되면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어디? 주 어디요? 등록관청이요. 시도지사. 주사무소 등록관청에게 한다. 이게 시험에 거의 나오고. 주주주 아시죠? 그 앞에서 중개 보수할 때 분사무소에서 중개 완성이 됐다. 특히 주택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되었다. 보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주택은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울산광역시에 분사무소가 있다. 울산광역시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럼 조례 봐야 되겠네. 그럼 서울시 조례입니까? 울산광역시 조례. 분사무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 보수 개선할 때는 어디 조례? 분사무소 시도 조례가 적용된다. 여기 이제 주하면 안 돼. 여기는 지금은 분사무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행정처분 아니야. 행정처분은 누가 해요? 등록관청만 해. 등록관청은 어디요?
주사무소만 등록했으니까 법인의 등록관청을 하면 주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할 때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할 때는 누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이게 분 나오는 게 이거라고 이거. 시험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잘 없는데 문제 나와 있으니까 알고는 가시라고.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매매 기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적용되는 조례는 어디? 분사무소 시도. 그것만 분사무소 시도 조례이고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어디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별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지금은 뒤에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어디?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4번은 요즘에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 기준은 기준인데 앞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은 어디? 국토부령. 업무정지가 아니고 자격정지가 아니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록 기준, 사무소 설치 기준 나면 그거는 대통령령이다. 등록관청, 그 다음 밑줄 공정거래위원회 밑줄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둘째 줄 뒤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첫째 줄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정위 나오면 과징금 시정조치 나오죠. 누구에게? 조선 천지가 개공이야. 관련 단어가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중개사법하고 지적법은 관련 단어만 쭉쭉쭉 연결시켜도 굉장히 공부가 쉬워요. 공정위 나오면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 이 말이 나와야 돼. 공정위 나오면 여기 짝꿍이요. 사업자 단체 친목회 또는 구성원이 친목회 구성원인 개공이 어떤 법 위반? 공정위 나오면 어떤 법? 독점만 나와도 돼요.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독점규제법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거나 누가?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한 자료가 있으면 누가 자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세 사람 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공정위에게 처분, 과징금이나 시정조치와 관련된 자료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되죠. 그러면 관련된 공정위 사업자단체 독점규제법 시정조치 과징금 나오면 친목회에 대한 규제 조항이구나. 그걸 아셔야 되고 우리한테 물을 것이 암기사항이에요. 최근 몇 년? 2년 이내에 몇 번? 2회 이상 과징금 시정조치 받으면 등록관청은 뭐? 임의적 등록 취소. 연도 표시 없이 회수 표시 없이 과징금 시정 요청 하면 업무 정지. 시험 나와요. 올해 시서 친목회에 대한 동네별로 친목회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카르텔 비슷한 형성에 독점적으로 이용하니까 이걸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니까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최근 2년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승계시켜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다 최근 몇 년? 승계하는 거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받고 업무용이 다 1년이고 2년 나오는 이거밖에 없다고. 관련된 공정위 사업자단체 독점규제법 시정조치 과징금 나오면 우리한테 물을게. 최근 몇 년? 2년 이내에 몇 번? 2회 나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업무정지할 수 있다. 임의 취소. 연도 표시 없이 회수 표시 없이 과징금 받은 경우 또는 시정조치 받은 경우 나오면 뭐?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돼. 20번 자격 취소 밑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런 것부터 기본 하시고 자격 취소는 교관 시도의사이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안 된다고요. 자격 취소 사유는 몇 가지만 있다? 네 가지밖에 없다. 네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요 네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매년 나오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자격 취소 해야 한다 나오면 네 가지인가 아닌가를 보고 고르셔야 돼. 네 가지 기억나는 거 불러보세요. 부정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절대 자격 취소죠. 형벌은 중개사법을 나중에 심야 강의 그거 믿고 지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건요. 봐요. 최근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자는 자격이 취소되고 1-1 이렇게 나왔다고. 맞아요? 왜 틀렸어요? 형벌이 없지. 부무 딱 직수항소할 때 부는 뭐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등록한 자가 부무 딱 직수항소할 때 3-3이지 부정 자격은 부정 등록병은 형벌이 없어. 요거 유의하시라고. 정량도 돼요. 절대 취소해야 된다. 형벌은 1-1. 이 법 위반하여 어떤 형?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은 자 범위는 집행유예도 선고받았다.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자 또는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받은 자 절대 취소. 소공이 자격 정지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속이 된 경우 정지 기간 중에 나오면 다 절대 취소야. 요 네 가지밖에 없다. 부정 양도 징역 정지 기간 중에. 요거 빼고 자격 취소 사유가 없다고. 요거 빼고 자격 취소된다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 기본이요. 자, 1번. 자격 취소 처분 받은 계공. 계공이 자격 취소 받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이면서 등록한 자니까 자격 취소 대상이 되죠. 자격 취소 받은 경우 계공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해라. 자격증 반납 밑줄 어디? 교부한 시도지사. 예? 등록증 반납 어디? 등록관청이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고 자격증 나오면 시군구 등록관청 관계없고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교부한.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가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조례 어디 조례요? 시도지사 찾아가는 거 시도 조례 가서 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자격증 반납, 과태료 처분 다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그래서 2번 보시면 부정한 방법, 부정 밑줄 자격은 절대 취소이다. 형벌이 있다. 1-1 때문에 틀린 거예요. 시도지사 자격 취소 처분했다. 국장에게 보고 밑줄 뭐만? 국장에게 보고한다. 누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들어가면 안 돼요. 뭐 한 것만? 자격 취소한 것만. 며칠? 5일. 5일 나오면 뒤에 두 가지.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일. 5일이니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하는 행정처분은 딱 한 개밖에 없다. 뭐 한 것만? 자격 취소만.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보고 같은 거 없다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한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요즘 공부 좀 하는가 봐요.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에 관한 사항만? 계공에 관한 등록관청이 계공에 관한 사항만 협회에 통보한다고. 등록관청이 계공에게 등록 취소 처분한 거 통보해야 하네요. 계공에 관한 것이니까 등록관청이 계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한 것.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한 것은 누구에게 통보한다고? 등록관청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에게? 협회에 통보한다고. 그런데 등록관청 지가 할 수 있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한 것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요? 아니라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것은 자기가 위반 행위 민원 접수받고 확인했지만 자기한테 처분권이 없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시도지사한테 있으니까 통보하라고. 뭐? 땡. 자격 정지. 언제까지? 다음 달 시험 굳이 모르는데 뭐 다음 달 한다든지 모르는데 1개월 일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등록관청이 통보에 나오면 협회 나오면 계공에 관한 것만 등록 취소 업무정지만 다음 달 10일.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나오면 지가 알게 됐는데 제한테 처분권이 없으니까 넘겨라 그 말이니까 뭐만? 자격정지.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은 뭐 한 것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한 것만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하는 것은 뭐만? 자격 취소한 것만 누가? 시도지사. 됐어요? 7일 때문에 틀린 거예요. 취소는 자격 취소가 막 등록 취소는 아니요. 자격 취소의 시도지사 밑줄 자격 취소 취소 밑 동그라미 7일 아니고 며칠? 5일. 국장이 보고해야 한다. 더하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한다까지. 4번도 잘 나와요. 자격증은 교부한 밑줄 시도지사와 사무소 밑줄 시도지사가 다르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처분은 누가 하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정지 처분권자죠. 그럼 사무소에서 중기업에 종사하다가 사고 쳤다면 사무소 시도지사는 처분권 없지만 교부한 사람이 처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뭐 절차, 청문처럼 절차 이행은 누가 하고? 사무소에서. 처분은 누가? 그게 다르다 나오면 사무소 소재지에서 절차 이행한 후 누구한테 통보? 교부한 사람이 통보해야 한다. 결국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 사람. 5번. 그 4번은 왜 틀렸어요? 둘째 줄 자격증 교부한 밑줄. 교부한 밑줄 하시고 뭐 한다고?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그러니까 교부한 밑에 처분한다, 처분한다 적으시고 처분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절차 이행 밑줄. 절차는 누가 이행하고? 사무소, 시도지사 나누셔야 된다고. 자격 정지 처분. 뒤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밑줄.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나오면 제재가 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되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무승했다. 정지 기간 중에 나오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 사유. 계공이었다면 계공이 뭘 받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무승했다. 절대 등록 취소. 소공이 자격 정지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그게 답이요. 기간 중에 뭘 했네 나오면 다 자격 취소 사유이다. 21번 할 수 있겠지 그는. 해보세요. 숫자니까. 22번 자격 취소 사유 몇 개? 4개. 해당하지 않는 것 4번 보세요. 소공이 이중 소속했죠. 계공이 이중 소속하면 제재가 뭐? 계공이 이중 소속한 경우 절대 등록 취소. 형벌은 1-1은 공통이죠. 소공이 이중 소속했다고. 단순하게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계공에 소속이 됐다. 그냥 단순 이중 소속이죠. 그럼 이거 뭐? 여기 자격 취소 4가지 중에는 이중 소속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언제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취소지만 단순하게 이중 소속한 소공은 자격 취소가 아니고 뭐? 자격 정지. 몇 개월짜리요? 6개월짜리죠. 왜냐하면 계공은 절대 취소죠. 이중 소속이면 같은 위반행위 내용인 자격 정지 아니요. 계공에 대해서 같은 사고 쳤는데 계공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이고 이면 여기는 정지인데 몇 개월짜리다? 다 6개월이요. 이중 소속 6개월이죠. 7금지 위반하면 7금지를 위반한 계공은 뭐? 임의 취소. 여기는 뭐? 자격 정지 몇 개월짜리? 6개월. 에?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중 계약서 쓰게 되면 계공은 뭐? 임의 취소. 소공은 자격 정지 몇 개월? 그러니까 절대 취소든지 임의 취소 사유이면 여기는 자격 정지인데 몇 개월짜리라고? 기준이 6개월이라고. 요 6개월짜리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은 기본이 몇 개월이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 업무정지 몇 개월? 3개월. 자격정지 몇 개월? 3개월. 서명 및 날인
그 6개월짜리 세 가지 나중에 암기하시는 거예요. 소공에 대한 6개월짜리는 이중 소속한 경우, 7금지 위반한 경우, 거래계약서, 거짓기지, 이중계약선 때, 개공은 절대 취소, 임의 취소인데 소공은 자격 정지하냐? 그럼 최대 몇 개월짜리라고? 6개월이라고. 나중에 9월 넘어가서 해요. 됐죠? 나머지는 됐고. 1번처럼 부정 자격 나오면 형벌 없어요. 부정 등록만 3-3이요. 경계하셔야 돼. 시험 당일날 가시면 1차 시험 보고 나오시는 분 얼굴 보면 압니다. 막 좋아가지고 가방 뒤 던지고 막 난리요. 그 사람 떨어져. 왜 떨어지냐 합니까? 공부를 하신 분하고 공부를 얇게 해서 시험장 가신 분하고 차이점이, 그 처음에 우리 공부 좀 적게 3, 4월 때 공부할 때 중개사부 80점 넘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푼 것만 기억나. 공부 적게 한 사람은 자기가 푼 문제가 전체 많이 풀었다 생각하는 거야. 풀어보면 8개만 풀었어. 그런데 울고 나오는 사람 있죠? 시험 보시고 울고 나오는 사람은 시험 붙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못 푼 것만 기억나요. 못 푼 게 8개야. 평균 70점이야. 보시라고. 근데 억지로 울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울고 나올 필요는. 보통은 열에 7, 8은 다 그렇습니다. 막 가방 뒤 던지고 막, 야, 아빠 술 먹으러 가자 하고 막 하는데 다음날 연락이 없어. 보통 그래요. 이게 아닌데 하다가 이제 나오는 말이 답안지 밀렸었다 막 그러죠. 그럴 수 있죠. 학원에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외부에서 동영상 강의 들으시거나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공부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 가면 기분은 좋아. 푼 게 기억나니까. 결혼은 내가 결혼 한 65점 나올 것 같다는 거니까 65점이 아니고 25점 나와요. 푼 게 10개, 푼 게 10개예요. 아직 몰라요. 그 1번처럼 부정 보고 3-3 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23번 자격 정지 처분 사유 나왔네. 자, 6개월짜리인지 3개월짜리인지 구분해 봅시다. 소송 밑줄하시고 자격 정지 처분 사유 문제 똑띠 밑줄하시고.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 하겠다. 이거 뭐야? 정확하게 해요. 양도는 들어가면 안 되고 자격 대여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 하겠다. 대여, 자격 대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개공은 상호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지금 백수기 때문에 성명 사용하여 중개물 하겠다. 자격 대여. 절대 자격 취소 1-1.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 하겠다 하면 등록증 대여, 등록 취소 1-1. 예? 그럼 이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23번 문제가 자격 정지 사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자격 정지 아니요. 자격증 대여 적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 하겠다. 자격증 대여. 절대 자격 취소이지 자격 정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형벌 얼마? 1-1. 서로들한 둘 이상의 계약서. 개공은 임의 취소. 소공은 몇 개월? 6개월짜리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은 지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확인 설명을 했다고. 시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죠. 그때는 소공. 지금 문제가 소공의 자격증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개공은 500과. 이제 확인 설명은 소공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중개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이 했다 밑줄.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중개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의 서명 및 할인. 소공 자격정지 몇 개월?
3개월. 업무정지 몇 개월? 다 3개월짜리요. 인정하고 서명 및 날인은 개공은 업무정지 3개월 기준, 소공은 자격정지 3개월 기준. 중개대상물 매매업 뭐예요 이게? 7금지. 7금지 위반한 개공은 제재가 뭐? 임의 취소. 형벌은 1-1. 소공은 자격정지 몇 개월? 6개월. 형벌은 똑같이 형벌은 똑같이. 이중 소속한 소공은 형벌이 얼마? 그 형벌은 똑같다고. 이중 소속한 개공은 절대 등록 취소 1-1, 소공은 자격정지 1-1. 7금지도 소공 위반할 수 있잖아요. 중개대상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 이용하는 것, 초과 수수한 것, 중요 사항에 대해서 판단 그렇지 않은 것. 이거는 개공은 임의 취소 형벌 얼마? 1-1. 소공은 자격정지 얼마? 1-1. 딱직상투 있잖아요. 딱직상투 위반한 개공 3-3, 소공 3-3. 형벌 똑같다고. 몇 개인지 아시겠죠? 24번. 자격 소속 공인 중에서 자격정지 밑줄 옳은 것. 작년 문제죠.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자격정지 사유. 위에 문제가 24번의 문제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주어져 있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 맞아요? 개공은 업무정지 몇 개월 기준? 최대 6개월 범위 이하 내에서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상하고 서명은 개공 몇 개월? 3개월. 소공 3개월이다 그 말입니다.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다. 누구 의무? 작성 교부 보존은 누구 의무? 소공의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소공은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제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부 때문에 소공의 자격정지하면 안 된다고.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다. 누가?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로 영리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죠. 의하지 아니하고 나면 작성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니야. 개공 제재가 뭐? 업무정지 몇 개월? 6개월 부르시는 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게 6개월이고 6개월 이내에서 위반행위마다 6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지금 작성교부 보존, 인장, 서명은 다 업무정지인데 몇 개월? 3개월이야. 그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해서 누구한테는 제재가 없다고. 소공한테 제재가 없다고 유의하시라고. 3번 4번 시군구청장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뒤에 자격정지할 수 있다. 누구만이? 교부한 시도에서 넣어야지. 시군구청장 하면 안 되고. 시군구청장 6개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업무정지할 수 있다. 연결 잘 하시라고.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다 몇 개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25번 공인중개사 자격 밑줄 옳은 것 밑줄 등록관청은 자격증 밑줄 양도 대여한 자 누가? 자격증 양도 대여 자격증 동그라미 그럼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을 취소. 두 분 틀렸어요. 등록관청이 아니고 교부한 시도지사이고 자격 나오면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요. 등록증 나오면 그때 등록관청 시공청장이고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 사유 밑줄에는 형벌 동그라미. 이 병과는 뭐예요? 이중 처벌한다고 말이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고치시고 이중 소속 금지 행위 이중 계약서 이중 계약서는 아닙니다. 자격 정지 사유이면서 형벌 사유는 두 가지. 이중 소속 금증 위반하면 소공도 1-1이나 3-3 받을 수 있죠.
시험 나왔던 지문입니다. 3번은 교부한 밑줄, 사무소 밑줄 다르다. 누가 도와줘요? 사무소에서 뭐만 도와줘요? 둘째 줄 뒤에 처분을 하고 하면 안 돼요. 처분을 하고 누가? 교부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르다 나오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취소 처분,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 후 교부한 사람이 통보해 놔야지 처분을 한 후 통보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대충 보시면 틀려요. 등록관청 밑줄 뒤에 시도지사 통보 나왔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 통보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다. 뭐 알게 된 때만? 등록관청이요.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 등기 사유를 자기가 알게 됐다고 지가 하면 되지. 말라고 시도지사 통보해요. 지가 알게 되었지만 지가 할 권한이 없으니까 넘기라 그 말 아니요. 뭐? 자격 정지만 며칠? 지체 없이. 조선 전체 5일짜리는 한 개밖에 없어요. 국장이 보고해야 한다. 다른 시도에 통지해야 한다 할 때만 누가? 시도지사가 뭐 한 것만? 그때만 5일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억지로 5일, 7일 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이면서 공인중개사이면 증이 두 개 있다. 등록증도 있고 자격증이 있겠네. 그럼 뒤에 자격 취소 당하면 자격 취소 문제 당했죠. 증 날라가면 3년간 결격이다. 결격이면 등록증 남아있어요. 등록 취소 받아요. 등록 취소 받지만 등록 취소를 먼저 받으면 등록증 날라갔죠. 3년간 가게 문 닫아야지. 간판 철거해야지. 자격 취소가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자격 취소 사유는 네 가지밖에 없다고. 등록 취소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은 결격 사유이다 해도 가게 문은 닫고 중개업에 종사는 못하지만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그럼 몇 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다시 자격증 있으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26번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 밑줄 옳은 것. 1.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선고 밑줄. 사기죄 밑줄 하지 마시고 징역형 선고 나오면 집행유예 포함이다. 결격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나오면 법 따질 필요 없이 일단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면 선고 받았다 나왔죠? 그럼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아니 결격 사유부터 징역형 선고 나왔다. 학교 가야지.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집행이 나와야지. 징역형 선고 나오면 결격 사유이다. 그 언제까지 결격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징역형 금고형 선고 받으면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학교 가는 게 뭐예요? 집행. 집행이 나오면 세 마디. 집행 종료된 날 몇 년? 3년. 집행 면제된 날 3년. 집행유예 받은 자. 유예 기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제 징역형 금고형 선고 나오면 앞에 볼 필요 없이 결격 사유는 맞아요. 그런데 자격까지 취소된다 할 때는 어떤 법? 이 법 위반한 때만 자격 취소지. 사기죄는 우리 법에 있던가요? 형법이지. 사기죄, 폭행죄 나오면 징역형 선고 나오면 일단 결격을 맞고 가게 문은 닫아야지. 절대 취소 사유 맞죠? 결격이니까. 근데 자격 취소는 없다고. 어떤 법이 아니니까. 그거 유의하시라고. 자격 취소 사유 하려면 사기죄 지우시고 이 법 위반 그때 적으셔야 돼.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굴 대상으로? 소공만. 업무 정지는 개공만. 자격 정지 대상에 개공 넣으면 안 돼요. 3번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명할 수 있는 자 누구? 교부한 시도에서는 자격 취소 정지 처분할 때 5일 이내에 국장에 보고하는 것은 뭐만? 자격 정지는 지우시라고. 4번은 자격증 분실했다. 자격증 분실했습니다. 전화 한 통 넣으면 돼요. 구두로 설명을 지우시라고. 이런 말 없어요.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자격증 분실 나오면 뭐? 분실 사유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법에 있다 없다? 새까맣게 지워요.
5번 자격정지 처분 받고 기간 중에 나왔네. 자격정지 기간 중에 나오면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맞죠? 27번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인가? 자격정지 기준 3개월 적어봐요. 자격정지는 누가 사고 친 거예요? 소공. 인장 3개월. 서명 설명.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자는 것은 500만 원 받겠기 때문에 그거는 정지가 아니고,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자는 것은 뭐? 자격 정지이고 몇 개월? 3개월짜리 3개, 6개월짜리 3개 그렇단 말이에요. 6개월짜리는 뭐라고요? 이중 소속, 금쟁이, 이중 계약서. 그건 6개월. 곤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처럼 하나의 거래가 완성되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 계약서 몇 개월? 6개월. 3번 개공이 동시에 다른 개공에 소공이 되었다. 이중 소속은 몇 개월? 6개월. 5번 4번도 거래 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거기 위에 1번하고 4번하고 묶어야죠.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서는 다 개공은 제재가 뭐? 개공, 임의 취소, 소공은 자격증 6개월. 5번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판단 그렇게 쓰겠다. 개공 뭐? 개공 7금지 아니요. 7금지. 임의 취소, 소공은 몇 개월? 자격정지 3개월짜리 한 개밖에 없다. 그죠? 쉬었다 할까요? 28번만 풀고 쉬었다 합시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민족, 중개행위를 한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 공통적인 것. 개공한테는 업무정지 사유고 일을 한 소공한테는 자격정지 사유인 거, 공통인 거 두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어. 인정하고 서명 및 날인. 개공한테는 업무정지인데 일을 한 소공한테는 자격정지, 공통인 것은 두 개. 인정하고 서명 및 날 두 가지. 답은 몇 번? 됐죠? 여기 보세요. 2번 보시면 보존, 3번의 작성교부, 5번의 교부. 작성교부 보존은 누구만 의무? 개공만 제재가 뭐? 업무정지 몇 개월? 3개월이 소공한테는 제재가 없다고. 1번은 아무것도 아니고. 1번은 가중처벌 배우셨죠? 최근 보세요. 가중처벌할 때는 최근 2년 아니에요? 최근 2년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공정이 이거밖에 없다고. 에? 최근 1년 이내 나오죠? 1년 이내에 2번 받고, 일단 가중한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받은 것이 있다 없다? 받고 이게 꼭 나와야 돼. 받고 현재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했다고 나와야 되죠. 받고 위반행위 했는데 받은 것만, 현재 사고 친 것만 제재할 것인가 보니까 1년 이내에 2번 받고 현재 위반행위 나왔다고. 여기 한 개고, 최근 1년 이내에 3번 받고 위반행위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지문에 너무 잘 적는 게 현재 1년 이내에 3번 업무정지 3회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 위반행위는 현재 한 게 없고, 최근 1년 이내에 3회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경우 뭐예요? 가중하여 처분한다라고 할 때는 받은 것은 끝난 거예요. 뭐까지 나와야 돼? 현재 받고 위반행위 했습니다 나올 때 앞에 받은 거하고 현재 위반행위 가중처벌한다고. 받은 것이 없어. 이 현재 사고 친 것이 없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경우 이렇게 적었다. 받은 것만 적어졌다고. 끝이지 그걸로. 더 이상 추가 제재는 없다고. 받고 위반행위 한 때 나와야 돼. 아시겠죠? 다시 위반행위했을 때 가중처벌한단 말이야. 다시 받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받은 것이 몇 번이다. 그건 신경 쓰시면 안 돼. 그걸로 제재 끝이야. 받고 위반행위 한 때 여기 꼭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나오고 받고 나왔죠? 현재 과태료 위반행위야. 현재 사고 친 것이 뭐라고요?
앞에 몇 번 받고? 두 번 받고 현재 사고칭이 과태료예요. 제재가 뭐? 업무정지야. 앞에 두 번 업무정지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과태료 두 번 받을 수 있죠?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한 번 받을 수 있고 따질 필요 없이 두 번 받고, 두 번이요? 받고 현재 과태료 위반 행위면 업무정지요. 세 번 받고 나왔죠? 세 번 받고 현재 과태료 위반 행위야. 제재가 뭐? 임의적 취소요. 임의적 취소. 현재 위반 행위가 과태료이다. 앞에 두 번 받은 것 업무정지. 세 번 받은 것 세 번 보세요. 세 번. 업무정지만 세 번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과태료만 세 번 받을 수 있죠. 섞어서 세 번 받을 수 있잖아요. 세 번 받았는데 현재 사고 친 것이 뭐라고? 과태료 나오면 임의적 취소. 요걸 꼭 구분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작년 나왔던 것이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뭘 받고? 업무정지 받고 현재 업무정지 위반 행위했다고. 두 번 받고 현재 업무정지 사고 쳤는데 업무정지 사고 쳤는데 앞에 두 번 받은 것이 업무정지 두 번 받으면 이건 뭐예요? 삼진아웃 아니야. 아시겠죠? 두 번 받고 과태료이면 무조건 업무정지. 세 번 받고 과태료이면 무조건 임의적 취소. 이제 절대 취소로 구분하시면 최근 1년 이내 몇 번? 두 번 이상 뭘 받고? 업무정지 받고 현재 어떤 위반 행위? 업무정지 위반 행위면 합쳐가 삼진아웃이요. 절대 취소해야 한다.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도 업무정지 위반 행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세 번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여기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두 번 업무정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요가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사고 친 것도 뭐 업무정지죠. 그러니까 세 번 받고 안에 앞에 두 번이 들어가 있어 업무정지 두 번 들어가 있고 뒤에 사고 친 것이 뭐? 업무정지면 이건 뭐? 요거는 절대 취소. 요 경우가 아니면 다 뭐? 세 번 받은 거 업무정지, 과태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두 번, 현재 사고 친 것이 업무정지 뭐? 임의적 취소. 그러니까 절대 취소 사유를 기억하고 계시면 세 번 안에 절대 취소 사유 빼고 나머지 싹 다 뭐? 자, 간단하게 9월 8월까지는 두 번 받고 과태료 위반 행위 뭐? 업무정지. 세 번 받고 과태료 위반 행위 임의적 취소. 삼진아웃은 알고 계시죠? 그 정도 구분하고 계시면 돼. 지금 그럼 보세요. 지금 보시면 28번 1번 지문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두 번 업무정지 받았죠? 뒤에 과태료 위반 행위였다면 뭐? 업무정지.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다면? 절대 취소. 아시겠죠? 소공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됐죠? 쉬었다 하시죠.